도무지 남편이 언제 어디서 화내고 짜증낼지 몰라서 너무 힘드시다고요? 아마 남편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숨이 막히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런 남편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불안한 부분 중 하나는 도대체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1분 1초 그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슷하게 남편이 언제 어디서 화를 내고 짜증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혼 생활 내내 긴장하고 초조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한 아내분께서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됐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라고 아내에게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나눌 거고 아이들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내분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분께서는 그 전에도 남편과 싸우게 되면 남편이 이혼하자는 소리를 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화를 내고 급작스럽게 나가서 한 달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아내분께서는 정말 이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은 평소에 아내분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편이었고요.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남편이 사랑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또 자녀분들과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전세를 연장하느냐 집을 매매하느냐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분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남편이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싸움이 커지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너랑 살다가는 답답해서 단명하겠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분께는 이혼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분이 정말로 싫어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혀 길게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싸우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분과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지 않는 이상 집을 나간 의도는 이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와 잘 지내고 싶은데 아내를 설득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났고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허겁지겁 옷까지 몇 개를 챙겨서 나가버린 거죠. 전형적으로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분들의 특징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선택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스스로 더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내분께서는 남편이 가출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단호하고 구체적인 이혼 요구를 하는 것을 보고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할 때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하고 집에 들어와라 이런 형태로 남편에게 계속 매달리셨다고 해요. 당연히 남편분은 아내가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본인도 허겁지겁 나갔기 때문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이렇게 했겠지만 아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이혼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아내분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만 멈추시더라도 남편분은 곧 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고 계속 비난을 할 때 알겠다 이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로만 대응을 하고 되도록 말을 길게 하지 않도록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후에 아내분께서 남편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생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상당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때마다 아내분에게 이것저것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사랑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딱히 바람을 피거나 가족에게 소홀하진 않으셔서 나름은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남편분이 예측하기 힘들게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하고 성격도 조금 있으셔서 그걸 좀 맞추는데 힘이 드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기분이 안 좋으면 예전 일을 막 꺼내기도 하고 그걸로 아내분을 계속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내분께서는 남편을 좀 두려워하시고 피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내분께서는 사실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편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주제로 돌발적으로 화를 내고 아내분을 비난하고 깎아내릴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생활 전반적으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심지어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시간까지 남편이
남편이 정해준 시간대로 그렇게 데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남편이 뭔가 원하는 의도대로 집안일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남편이 화를 내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왜 뭐 하나 똑바로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아내분에게 화를 내고 비난했다고 해요. 당연히 아내분께서는 남편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날까봐 불안하고 초조하셔서 남편을 계속 피해 다니셨던 거죠. 그럴수록 남편 본인은 나름대로 아내와 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내분이 수동적일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는 아내가 자신의 눈치를 보고 피해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아, 내 아내는 그냥 본인 혼자서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또 화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출했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앞으로는 피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아내 본인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남편과 부딪혀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분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남편이 먼저 항상 나서게 되고 그러면 아내분은 또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가 이것조차 안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분을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단 집에 들어갈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 라는 문자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용기를 좀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가졌던 불만이나 서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나가 있는 동안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점 그리고 앞으로 남편에게 원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코칭을 해드렸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들어와서 아내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분께서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한 의도였고 지금에 와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앞으로 남편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아내가 자신을 마냥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내분은 남편에게 일상생활에서 시시콜콜한 일들도 남편과 공유하고 조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내분이라면 남편이 귀찮아할까봐 또 화를 낼까봐 아내분 나름대로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일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때때로 아니 뭘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정말로 혼자서만 알아서 하게 되는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내분도 이해를 하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어떤 주제들은 남편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아내분이 아니셨죠. 남편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일들은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도 이제는 아내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내가 항상 챙겨야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남편이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남편이 화를 낼까봐 싫어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말들을 못하고 계시나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화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이제는 점점 남편의 화나 짜증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를 점점 신뢰하기 시작할 거예요.